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전달한 브로커는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조민 동생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뭐냐면 증거인멸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도망가라고, 브로커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라고 또 교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결 확정 전에 범죄자, 피의자를 왜 구속하는지 아십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일수록. 그래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말은 맞죠.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구속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인멸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불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어제 많이 웃었을 거예요. 이 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서. 물론 저도 웃었습니다. 웃음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민주당도 이렇게 얘기해요.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그게 검찰개혁인데. 여러분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이도 많으신데 왜 구속했습니까? 판결 확정 전까지 불구속 수사했어야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많이들 이걸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초동에는 촛불 집회, 광화문에는 조국 사퇴 집회, 이렇게 진영이 나눠서 집회를 열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해결할 거냐.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진영 논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럼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친문 세력이에요. 자꾸 이거를 조직적으로 진영 논리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언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초동 촛불 집회요. 그게 촛불 집회입니까? 범죄자를 수호하자고 하는 게 집회예요? 그거는 집단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촛불 집회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쪽 집회에 나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요. 보통 대부분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진영 논리를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싫고 이게 싫다는 겁니다. 중도층은.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중도층이 과연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주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아니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 것도 황당하고 그 범죄자를 지키라고 집회하는 것도 황당하고 정말 황당하면 지금 연속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지금 많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구절은 그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랍니다. 근데 이거 맞습니까? 지금 조국 사태?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틀리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더 이상 나를 사기치지 마라.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기 정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게 그냥 진영 논리로 가서 집회하다가 그냥 어물쩍 조국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사기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셔도 믿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국 빨리 손 놓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